제가 20대 때 기저질환도 없는데 야간 근무를 너무 많이 해서 부정맥이 왔고요. 그리고 제 친구는 심근경색이 와서 심장, 스텐트 시술을 했고요. 그리고 작년에 20대 젊은 남자분이 여름에 야외에서 카트를 너무 많이 끌다가 심장마비로 사망했어요.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뭐죠? 20대가 너무 무리했다, 수면을 잘 못했다. 그래서 우리가 저는 매일 마라톤 해요. 검진 결과 정상이에요. 건강에 대해 과신하면 안 돼요. 그날따라 이상하게 가만히만 있어도 심장이 두근두근두근 빨리 뛴다. 아, 그러면 중량물을 많이 들다가 사망할 수 있겠다. 또는 내가 가만히만 있어도 이상하게 어지럽고 현기증이 난다. 아, 여름에 야외에서 땀을 너무 많이 흘리면 탈수로 사망할 수 있겠다. 이렇게 내 스스로 몸 관리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심근경색 증상을 보면 가슴 통증, 그리고 뭐 잘못 먹은 것도 없는데 갑자기 구토가 너무 많이 난다. 그리고 호흡곤란, 심장에 통증이 있던 게 목과 어깨로 뻗어나가고, 가장 어려운 게 마지막이죠. 노인과 당뇨 환자는 체한 듯한 느낌이 들어요. 제 친구가 대학병원 응급실 간호사로 일하고 있는데 속이 더부룩해요. 뭔가 체한 것처럼 가슴에 뭔가 얹어졌어요. 이렇게 증상을 호소하면 검사를 해보면 심근경색 환자가 정말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아유, 소화가 안 되네, 그냥 집에 있는 소화제 먹고 참아야지. 우리가 의사가 아니죠. 반드시 의사의 직접 진료를 보고 의사 선생님이 괜찮다, 약물 처방해준 다행이지만 큰 병원 가서 검사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뇌졸중인데요. 제가 보건대행 하다가 경비 반장님이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 근로자가 말을 정말 잘하는데 아침에 출근해서 반장님 안녕하세요 말이 갑자기 어눌해졌대요. 그리고 걷는 모습을 봤을 때 비틀비틀 갈지자로 걸었대요. 그래서 선생님 지금 뇌졸중이에요. 빨리 병원에 갑시다. 반장님 오늘 일 끝나고 갈게요. 선생님 지금 저희 사망사고 생겨요. 이러시면 안 돼요. 병원에 갔더니 뇌경색 조기 진단을 받았고 시술이나 수술 없이 약물 치료만으로 바로 다음 주에 회사로 복귀했어요. 그러면 선생님들께서 같이 일하는 근로자 표정과 행동을 잘 살펴줘야겠죠. 첫 번째, 한쪽 마비. 선생님, 양쪽 팔 어깨 높이로 똑같이 한번 5초 정도 들어볼게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되셨습니다. 그런데 뇌졸중 전조 증상 있는 분께 똑같이 팔 들어보세요 하면 한쪽 팔이 안 올라가요 얘기하거나 똑같이 들다가도 힘이 빠져서 삐용 하고 한쪽 팔만 내려가요. 그리고 언어장애, 시야장애, 노안이 아니라 물건이 겹쳐 보이거나 까만, 맹점이 있다. 그리고 어지럽증, 심한 두통이 있다면 꼭 병원에 가야 돼요. 퀴즈! 실제 제 사업장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고혈압 약을 근로자가 임의로 중단했어요. 그래서 야간 근무를 하다가 심근경색으로 쓰러졌는데 산재 승인을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자, 승인 받는다. 받는다. 오, 네, 많이 있으시고 아니다. 관리를 안 했기 때문에 못 받는다. 못 받는다. 오, 네, 좀 있으시고요. 정답은 산재 승인을 받았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이게 인과성을 찾느라고 질병판정위원회에서도 1년 정도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왜 승인을 해줬냐면 이 근로자가 고혈압을 관리 안 한 이런 잘못도 있지만 야간 근무를 했고 그리고 직무 스트레스, 중량물 취급 그리고 그 당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고혈압이 악화됐다고
판정을 해서 산재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근로자들이 또 이래요. 아, 그러면 저는 약 안 먹고 일하다가 죽을래요. 그러면 보상금 빵빵하게 나오잖아요. 하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사망하면 다행이죠. 그런데 40대 때 편마비가 생기고 뇌손상이 생겨서 요양병원에 40년씩 입원을 한다? 그러면 요양병원 비용만 수억이 들고 그 비용을 다 가족들이 감내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혈압, 당뇨, 고지혈 우리 가족을 위해서 빨리 약을 먹는 게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고혈압은 정상 수치가 몇이죠? 120에 80. 그런데 140에 90이 계속 넘으면 우리 혈관벽을 완전히 찢어버려서 혈전이 생겨서 돌아다니면 뇌경색, 폐에 막히면 폐색전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 혈압약 방치하지 말고 빨리 약을 드시는 게 좋고요. 자, 당뇨는 몇이 정상이죠? 100이 정상이에요. 그런데 혈당이 126이 넘으면 당뇨 진단이고 혈당이 내가 너무 높다 그러면 내과 가서 당화혈색소 검사를 꼭 해야 돼요. 이 혈당은 3달 평균 혈당치를 보기 때문에 가장 정확한 수치고 정말 내가 야식을 먹었다, 당일에 활동량이 많았다 이런 영향을 받지 않는 정확한 수치고 당화혈색소가 6.5가 넘는다면 당뇨약을 드셔야 되죠. 그런데 당뇨의 합병증은 뭐가 무섭죠? 눈이 실명해요. 그리고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 신장이 망가져서 월수금, 화목토, 투석하러 가야 돼요. 그리고 췌장이 망가졌기 때문에 췌장염이 생기고 췌장암으로 갈 확률이 너무 높아요. 그런데 제가 근로자들 상담을 해보면 이 합병증에 대해서 잘 모르고 대학병원에 다니시는 분은 1년에 한 번씩 당뇨 망막 검사, 췌장 CT 이런 합병증 관리가 잘 되는데 일반 내과 다니시는 분들은 동네 다니시는 분들은 의사 선생님이 얘기를 안 해줘요. 그래서 주변에 당뇨 환자가 있다면 1년에 한 번 당뇨 눈검사 하러 가야 된대. 그리고 췌장 CT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찍어서 췌장염이 생기지 않는지 관리해야 된대. 이 얘기를 꼭 설명을 주세요. 자, 이거 마지막만 하고 우리가 쉬는 시간 가질 건데요. 저혈당 쇼크는 혈당이 30으로 뚝 떨어지고 급속도로 사망하는 사고예요. 그러면 저혈당 쇼크는 당뇨 환자한테만 올까요? 일반인한테도 올까요? 자, 당뇨 환자한테만 온다. 한 분도 없으세요? 예, 되셨고 일반인한테도 온다. 훨씬 많으시네요. 네. 정답은 저혈당 쇼크는 당뇨 환자한테만 와요. 일반인은 안 와요. 그런데 우리가 아유 나이 많이 했어 당 떨어져 초콜릿 믹스커피 좀 마셔야겠어 하는 경우는 설탕에 중독돼서 자꾸 입이 심심하고 단맛을 찾는 거고요. 우리가 식사를 안 하고 중량물을 많이 들어도 혈당은 70 정도로밖에 안 떨어지고 젊은 마른 여성분은 어지러워서 실신하는 경우도 있지만 죽진 않아요. 그런데 당뇨 환자는 급속도로 사망해요. 실제 사례인데요. 7시에 당뇨 환자가 식사를 했고 선생님 저 몸이 이상해요 쉬다 올게요 얘기를 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오질 않아서 가봤더니 사망했고 CPR과 AED를 했으나 결국 돌아가셨어요. 제가 매달 1000명의 근로자들을 만나면 당뇨 환자가 정말 많아요. 그분들께 물어봤어요. 당뇨약 드시는데 저혈당 응급처치 방법 알고 계세요? 물어보면 60%가 모른대요. 나 보건교육 안 받았어요. 의사가 얘기 안 해줬어요. 그러다 현장에서 사망하는 거죠. 당뇨 환자가 그날따라 아침에 약은 먹었으나 소화가 잘 안 돼서 식사량이 너무 적었다. 또는 평소보다 일을 너무 많이 했다. 또는 평소보다 땀을 너무 많이 흘렸다.
이러면 저혈당 증상이 오는데 이 증상은 식은땀이 나고 어지럽고 몸에 힘이 쭉쭉 빠져요. 이럴 때 주스나 믹스커피, 초콜릿을 먹으면 바로 사는데 현장에서 이 응급처치를 몰라서 사망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주변에 당뇨환자가 있는지 응급처치 방법 알고 있는지 꼭 물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 시간이 9시 50분이니까요.